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 1 생태계 파트에서 군집의 구조와 군집의 생태 분포의 차이점에 대한 수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할 때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등 식물 군집에 대한 내용들은 생태 분포가 아닌 층상에 따른 식물 군집의 종류로 나타냅니다. 그럼 수업 화면 보시면서 층상에 따른 생물 군집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식물 군집의 층상 구조에 따른 빛의 세기야. 제목이 중요해. 식물 군집이고 그 다음에 층상 구조. 이렇게 층상이면 고도에 따른 수직 분포라고 여기 써 있죠? 예, 거기에 따른 빛의 세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직 분포에서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빛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층상 구조에서는 이렇게 지중층, 선태층, 초본층, 관목층, 그 다음에 아교목층, 교목층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해줄 거란 말이야. 지금은 여기 있는 요 단어를 순차적으로 조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태층, 초본층, 관목층, 아교목층, 교목층 순서대로 높이에 따른 거고 빛의 세기.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지? 제목이 뭐였어? 식물에서, 식물 군집에서 층상 구조에 따른 빛의 세기에 대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 제목인 거야. 제목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층에 사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요. 먼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목층. 가장 키가 큰 거니까 8m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교목층 그 밑에 2에서 8m 해당하는 대표적인 얘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목이라고 써있는 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m 이하 있네. 그 다음에 초보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식물 군락 얘기하면 되고요. 선태에 해당하는 층이 이끼, 그 다음에 뿌리끼, 소류 이런 것들이 된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요거였어. 지중층. 요 지중층에는 주로 뭐가 사는 거야? 세균류나 균류. 그래서 그냥 요거만 쓰면 돼. 지중층은 세균류하고 균류. 이해돼? 그 다음에 선태층은 이끼. 그 다음에 관목층, 아교목층, 교목층은 그냥 높이대로다. 요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애들이 헷갈려요. 세균이 어디 살고 이끼가 어디 살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군집의 생태 분포에 해당하는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에 대해 수업 영상 한번 보시죠. 는 기본적으로 생태 분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지역에 지금 서식하는 생물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지역에 환경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역의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은 애들을 생태 분포라고 하는데 주로 식물에서 이 생태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 왜냐하면 동물은 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 요인이 변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한 번 더 얘기하면 생태 분포는 어떤 서식지의 환경 요인으로 생물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환경 요인이 바뀌게 되면 동물은 이동 능력이 있으니까 움직이면 되는데 식물은 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각각의 환경마다 이 식물에서 뚜렷한 생태 분포를 나타내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식물에 대한 생태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및 강수량에 따른 수평 분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수평 분포는 뭐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위도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수평 분포는 위도나 기후대에 따른 분포야. 그러면 그 위도나 그 기후에서 온도하고 강수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은요. 지금
기온이 굉장히 낮은 영하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 사이 지역의 생태 분포를 툰드라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지역은 위도가 굉장히 높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위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후되는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면에 쭉 가가지고 요 사막이라든지 사바나 지역에 가면 연평균 기온이 높으니까 위도로 따지면 저위도일 거고, 그리고 이 지역도 강수량은 어떤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강수량이 일정하게 됐을 때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고, 만약에 같은 위도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위도 중에서 강수량이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위도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은 열대우림이라든지 이렇게 아열대우림의 생태 분포를 지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위도인데도 기후대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후대는 똑같은데 위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요건 거야. 위도나 기후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연평균 기온은 위도에 따른 분류가 되고, 여기 있는 강수량은 기후대에 따른 분류가 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태 분포 중에서 이번에는 수직 분포야. 그래서 수직 분포를 얘기할 때는 일단은 고도에 따라서 나눈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높은 고도에는 누가 있는 거야? 관목대. 낮은 고도에는 상록, 침엽, 수림대. 그런데 얘네들은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널리 다 분포하는 거고, 얘네들은 어디에만? 딱 요 지역의 킬로미터에만 분포한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수직 분포는 주로 온도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생태계에서 군집의 구조, 군집의 생태 분포에 대해 영상 남겼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꼭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교목층, 아교목층 등 이런 단어들은 식물군집의 구조이고, 수평분포, 수직분포, 툰드라, 열대우림 이런 단어들 나오면 생태 분포입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